모두의 채용 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우리나라 기업 직무 정보 알맞게 요리해 먹기 좋게 한상 가득 차려드립니다. 분석 데스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이멘토의 류수환 취업연구소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그런가요? 오랜만? 2주에 한 번씩 나오니까 좀 더 자주 나와야 되겠습니다. 저 자주 나오면 좋을 예. 것 같습니다. 쌤, 예.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또 취준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나요? 예, 제가 나오면 이제 그 주로 은행권 그쵸. 관련 이야기를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은행권 이야기 할 게 뭐 산더미 같이 있으니까요. 음, 근데 이제 그 가장 은행권의 대표적인 업무 중에 하나, 직무 네. 중에 하나가 기업금융, 개인금융이라고 하는 이 직무들이 음. 있습니다. 그 채용할 때도 이제 지금 은행들이 그 과거에는 이제 그냥 신입행원 채용해가지고 한목에 채용해서 네. 연수를 시키고 난 다음에 기업금융이나 개인금융이나 좀 분리를 시켜주는 이런 네.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분야별로 채용을 많이 합니다. 은행권에서. 그래서 기업금융 분야 채용, 개인금융 분야 채용 해가지고 아예 이제 취준할 때 취업 준비를 할 때부터 나는 기업금융에 맞게끔 취업 준비를 하겠다. 네. 개인금융을 맞게끔 취업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그 노선을 미리 정하고 취업 준비를 많이 하는데 네.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이제 기업금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은행에서 기업금융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을 하는지, 기업금융이 어떤 직무인지 그 분야에 대해서 뭐 개괄적으로 오늘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은행의 가장 주된 업무 중에서 기업 금융 업무와 개인 금융 업무가 있는데 오늘은 또 기업 금융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고 예. 했습니다. 기업 금융 업무는 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까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네. 하면 기업금융이라 그러면 우리가 은행에서 이제 기업들을 거래하는 그 네. 기업들을 상대하고 거래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데 실제로 제가 그 행원 때 그 시간은 좀 지났습니다만은 제가 행원 때 이 그 인사부로 들어가기 전에 네. 그 인사 업무를 담당하기 전에 제가 이 기업금융 업무를 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승진을 하면서 네. 지금으로 말하면 과장으로 승진을 하면서 네네. 인사부로 이제 인사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는데 그 제가 과장으로 승진하기 전에는 주로 이제 기업금융 업무를 담당했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도 이제 기업금융 하는 현직자들을 만나보면 그때 당시 제가 했던 그 업무나 네, 지금 비슷한가요? 업무나 그 맥락은 항상 어, 동일할 네. 수밖에 없는 게 은행에서 이제 업무 처리하는 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원칙이. 그래서 기업금융 업무라고 하면 이제 그 거래하는 기업들이 있을 텐데 네. 거래하는 기업들을 처음에 만나서 뭐 은행에서 만날 수도 있고 그 기업체에 가서 만날 수도 있고 네. 가서 만나서 지금 현재 뭐 다른 은행을 거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금 소요 계획이 필요한지 네. 아니면 어디 공장을 짓는다거나 뭐 투자 계획이 필요한지 뭐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상담하고 컨설팅을 하면서 그 내가 다니고 있는 이 A 은행과 네. 그러니까 이 은행원이라면 내가 네. 그 이 A 은행과 어떤 식으로 거래가 연결될 수 있을지 그런 걸 이제 사전 타진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나중에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타진이 된다라고 네. 하면 자금 소요액이 얼마나 될지 그걸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제 결정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 기업체가 거래하려고 하는 기업체가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어떤 네. 부동산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기타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네. 그런 것도 체크를 해야 되고 그럼 안에 들어와서 이제 그 은행원은 안에 들어와서 내부적으로 또 승인하는 절차가 네. 있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어. 이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승인이 나면 이제 대출을 취급해주고 계속 앞으로 이 우리 A 은행과 또 이 기업체가 네. 계속 기업 금융 거래를 계속 이제 만들어가는 네. 계속 이어가는 이런 과정을 이제 기업 여신, 기업 금융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 업무를 하는 행원을 채용하는 게 이제 기업 금융 채용이고 네. 이런 업무가 기업 금융 그러니까 은행 안에서는 상당히 그 광범위하게 네. 큰 분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쌤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이 기업 대출 업무가 진행되는 상황이 상당히 좀 복잡해 보입니다. 복잡합니다. 예. 네,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듣고 싶지만 네. 대표적인 좀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 대출이 일어나기 이전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대출 그 이 상황이 상당히 그 복잡한 네. 상황인데요. 복잡하게 진행되는 그런 상황인데 대출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은행에서는 이 RM이라고 하는 네. 직무가 있습니다. 그 이분이 이제 그 보통 그 은행에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이분이 그 거래처 담당자, 거래처 네. 자금 부서의 뭐 부서장이 될 수도 있고 차장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CEO가 될 수도 있고 은행에서는 RM이나 지점장이나 이 정도 직급에 있는 분이
그 이제 상대방 카운터 파트너하고 이제 같이 만나서 네. 자금 소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그 기업체가 다른 은행을 실제 기존에 뭐 거래를 하고 있는 게 네. 있다면 우리 은행에서 좀 더 좋은 조건을 이렇게 기업금융 거래를 맺어갈 수도 있을 네. 그런 조건을 제시해 보기도 하고 네. 그게 이제 뭐 경우가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게 맞다면 이제 그 자금 소요액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이거를 네. 이제 또 따져야 됩니다. 네. 따져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담보라고 하는 게 은행에서는 이제 불특정 국민들의 그 예금을 받아서 이 대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안정성 있게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 무리한 대출을 해줄 수가 없죠. 그러다 네. 보니까 담보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도 하고 담보 없는 대출을 신용대출이라고 하는데 이 담보대출로 나갈지 신용대출로 나갈지 담보를 뭐 받는다면 네. 얼마나 받아야 될지 이런 거를 이제 사전적으로 다 네. 컨설팅하고 상담을 나눠야 됩니다. 네. 나누고 난 다음에 이 정도면 우리가 그 금액이 예를 들어 100억이 필요하다. 네. 그 어떤 기업체가 그럼 이 100억 정도의 이 정도 담보고 이 정도 안정성과 이 정도 영업 성적을 가지고 있으면 네. 이 우리 은행에서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하는 어떤 직감을 가지고 네. 이제 그거를 좀 더 구체화시켜 나가는 이런 과정을 이제 은행 그에서는 RM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담당을 하게 되는데 요 RM의 어떤 역할이 상당히 크죠.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어느 정도 구체화됐다라고 네. 하면 이 RM 분은 네. 이제 지점 안에 그 은행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관련된 보고서를 레포팅 작업을 해야 됩니다. 요게 이제 레포팅 작업하기 전까지 요 상황이 거래처와 만나는 사전 상담 상황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네,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도 좀 상당히 복잡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RM이라는 직무를 담당하는 분이 작성을 한다고 예. 들었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하는 건가요? 예, 이 RM 하는 분이 이제 그 은행 지점으로 들어와서 네. 본인이 이제 근무하는 그 지점으로 들어와서 담당하는 거래처가 여러 개가 있을 수도 네. 있고 보통은 이제 한 명이 담당하는 거래처 이거를 어카운트라고 하는 영어 표현을 쓰는데 이 RM이 담당하는 어카운트가 뭐 30개일 수도 있고 50개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행원 때 기업금융 담당할 때는 보통 저는 RM 어시스턴트라고 해서 RM을 하고 계신 이 차장님이나 부지점장급의 어시스턴트 보조 역할을 제가 네.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 RM을 은행에서는 RM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냥 어떤 은행은 심사역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 RM 또는 심사역이라고 하는 분이 주로 이제 이 레포팅 보고서 작업을 네. RM 어시스턴트와 같이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네. 그럼 이 RM 어시스턴트와 RM 분이 이제 그 은행 내부에서 작성하는 이 여신 대출에 대한 보고서는 그 기업체가 어떤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며 뭐 업력이 얼마나 되며 뭐 10년 됐는지 아니면 지금 신설을 했는지 또 아니면 그 시장 상황에서 이 생산하는 제품이 얼마나 시장 경쟁력이 있는지 네. 또 뭐 전방위 후방위 뭐 이렇게 연결되는 매출이나 이 구조가 적절한지 또 경쟁 기업이 얼마나 우리나라 국내에 많은지 네.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일정 금액을 대출을 해줬다 그러면 네. 나중에 이 업체 이 기업이 나중에 이 순수하게 자발적인 영업 결과를 가지고 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상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이제 분석을 하는데 네. 이 부분을 은행에서는 재무 분석 또는 심사 분석, 네. 뭐 대출 분석 뭐 이런 표현으로 씁니다. 근데 이 작업이 상당히 이제 좀 논리적이어야 되고 또 뭐 체계적이어야 되고 수치적이어야 되고 네. 그래서 이 작업을 뭐 하는 과정에서 저도 이제 기업 금융을 많이 배우면서 제가 이제 과장으로 승진하기 전에 6년 정도 중에 그 중에 한 4년 정도를 제가 지금 RM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이 역할을 제가 네. 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기업체 재무 상태표, 뭐 재무제표, 재무 분석도 하고 뭐 유동 비율이었든지 부채 비율이었든지 시장 평균 상황은 어떤지 네. 이런 거를 모두 보고 이 정도면 이제 대출을 해줘도 되겠다라고 판단이 들면 한 10페이지에서 20페이지 정도 되는 그 레포트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제를 이제 올리게 되죠. 승인을 네. 받기 위해서. 그러면 승인을 받으러 이제 결제를 올리게 되면 그 금액에 따라 대출 금액에 따라 이거는 네. 본점 심사 부서에서 이제 결정을 할 수도 있고 네. 지점장이 결정을 금액이 좀 작으면 지점장이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좀 큰 지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본점으로 이제 그 네. 승인 레포트가 발송이 되면서 네. 그 이제 본점 심사 부서에서 그 각 지점에서 올라오는 이 레포트들을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심사를 해서 그 본점 차원에서 재심사를 해서 대출을 해줄 수 있을지 없을지 네. 이걸 의사결정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네. 이 과정이 은행에서는 보통 한 짧으면 2주, 길면 한 2달 정도까지도 걸립니다.
오래 걸리네요, 생각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요, 쌤, 대출이 좀 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을까요? 그렇죠. 승인 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제 네. 지점에서는 이제 영업 실적도 올려야 되고 지점 성과도 내야 되고 그렇단 네.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점에서는 웬만하면 좀 긍정적으로 이 산업에 대한 또는 이 기업에 대한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보면서 네. 대출을 해주고 싶어 하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좀 제3자의 눈, 그러니까 본점의 시각에서 다시 이 대출건, 네. 이 대출건을 봤을 때는 이건 도저히 우리 은행에서 우리 땡땡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하면 본점 차원에서 거절이 되기도 합니다. 거절이 되면 이제 지점 차원에서는 다시 그 업체를 만나서 네. 여차체에서 이 대출건이 거절이 됐으니 네. 다시 다른 건으로 다시 좀 더 고민을 해서 아, 거래를 한번 만들어 보시죠라고 네. 하는 이런 서로 이제 그런 유도를 양해, 하는군요. 네. 예, 유도를 해서 양해를 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본점 차원에서 거절이 되기도 하는데 이 거절되는 게 그거는 이제 지점에서 네. 지점 차원에서 RM이라고 하는 분이 얼마나 본점에서 승인을 해줄 수 있는 것들만 골라서 올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네. 이 거절률이라고 하는 비율 자체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10건에 보통 한 건 정도는 본점 차원에서 거절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생각보다 조금 비율 높은 것 같습니다. 높죠. 그러면 이 심사 예. 과정에서요, 승인이 나게 되면 예. 이제 이 기업은 대출을 받을 수는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대출을 받는데 이제 그 네. 다음에 또 이제 본점에서 이제 네. 승인이 나고 지점으로 서류가 넘어온단 말이죠. 네. 그럼 그때서부터 또 복잡한 과정을 또 또? 거칩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점에 승인이 났습니다, 다행입니다 하고 이제 업체를 만나서 네. 이제 그때서부터는 대출거래 약정이라고 하는 이제 네. 서류를 문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대출거래 약정 또는 여신거래 약정이라고 하는 약정을 체결해야 되는데 네. 그때는 이제 각종 사업자 등록증부터 감사 보고서 재무상태표 여러 가지 그다음 부동산 등기부등본 네. 담보 관련된 서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챙겨야 되고 어,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업체와 하나하나 다 챙겨서 네. 그 금액이 대부분 대출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다 보니까 네. 이 큰 금액이 나가는데 조심스럽게 아주 이제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대출 서류들을 정확하게 다 챙겨서 서명할 건 서명하고 인감을 찍을 건 인감을 찍어서 다 체크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출 금액 네. 100억이든 얼마건 10억이건 100억이건 1000억이건 간에 그 해당 업체의 통장에다가 네. 이제 대출이 입금되어지는 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대출 실행 시점이라고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럼 이 대출 실행 시점 이후에는요, 네. 이 지점에서 기업금융 담당자들이 또 어떤 또 업무들을 하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네. 이외에도 할 일이 좀 많은가요? 그렇죠. 이제 요까지 이제 대출 실행이 일어나면은 거의 네. 이제 큰 일은 다 끝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이제 작은 일들이 좀 남아 있는데 네. 이제 대출이 만약에 100억이 나갔다 그러면 이제 매월 상환을 할 수도 있고 네. 그 원금을 말이죠. 일부를 상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매월 이자만 상환할 수도 있는데 네. 이 기업체가 그 대출을 받은 이 기업체가 이제 정상적으로 대출을 신청했을 때 네. 그 계획대로 비즈니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네. 그걸 또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준 입장이다 보니까 체크를 점검을 계속 해야 네.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대출 이자가 정상적으로 연체 없이 다 잘 납입되고 있는지 또 비즈니스는 정상적으로 계획했던 대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그 계획대로 잘 진도가 나가고 네. 있는지 그런 걸 주기적으로 이제 체크하는 그러면서 이제 또 이 지점에서 RM이라고 하는 이분이 또 기업체 담당하는 작은 부서장이나 네. 이런 분들과 중간중간에 점심 식사나 저녁 식사도 하면서 잘 돌아가고 있는지 네. 점검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서류를 받으면서 점검을 하기도 네.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구두로 이렇게 확인이나 체크를 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대출이 나중에 이제 대출을 해준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제 리스크가 있으니까 네. 은행의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되는 네. 이런 과정을 또 거치죠. 이런 과정이 이제 요때서부터는 그나마 좀 중요한 일은 이제 다 지나갔다고 네. 볼 수도 있겠죠. 네, 쌤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이 남의 돈 받는 게 쉽지 않은 일이네요. 네, 근데 이 과정에서도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쌤. 예를 들어서 이 기업체에서는 예. 일부 상환을 하고 싶지가 않은데 예. 이 지점에서는 좀 은행에서는 일부 상환을 해달라고 예. 독촉을 할 예. 수도 있고요. 또 이 말씀하신 대출 이자율 조정에서도 예. 좀 예. 이슈들이 발생할 수 예. 있을 것 같은데요, 맞나요? 예, 보통의 경우에는 이 네. 대출이 이제 기업금융을 해서 대출이 한번 나가면 보통은 1년 단위로 이렇게 네. 나갑니다. 그 만기를 1년 단위로 해서 만약에 지금 2023년 9월 15일이다라고 하면 만기가 2024년 9월 15일 네. 이런 식으로 이제 1년 단위로 대출이 나가는데 대출이 나가면 1년 후에 딱 되면 그때가 되면 다시 대출이 연장이 되어야 될 건지 네. 아니면 그때 전액 상환을 시켜야 될 건지
아니면 일부만 상환하고 나머지는 또 연장이 돼야 될 건지 네. 그 기업체의 상황에 자금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연장 건이 많은데 네.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일부 상환 후에 연장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대출 금리가 뭐 시장 상황을 반영해 가지고 대출 금리를 좀 올린다거나 또는 뭐 내린다거나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이제 붙게 됩니다. 네. 1년이 지나가는 시점이 되면.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1년 지난 시점에 기업체하고 다시 이제 그 네고시에이션을 하는 상황에서 네. 기업체의 자금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기업체는 우리는 일부 상환할 자금 여력이 아직 없습니다. 네. 근데 은행에서는 일부 상환하라고 하니 네. 뭐 또 다른 은행에 가서 또 대출을 받아 가지고 이걸 네. 상환할 수도 있고 네. 뭐 그런 조건들이 이제 좀 큰 이슈가 생기기도 하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능력도 그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 RM들의 역량, RM들의 역량이라고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뭐 기업체에서 우리가 금리를 좀 올린다고 하는데 이 금리 올리는 건 좀 너무합니다. 네. 이렇게 뭐 컴플레인을 제기할 수도 있고 네. 이런 거를 이제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같이 같은 한 배를 타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RM들의 역량이라고 은행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럼 쌤 맨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사후 관리라는 과정과 업무는 예. 또 어떤 게 있는지도 말씀해 주실까요? 이거는 뭐 은행에서 그 기업금융에서 가장 그 궁극적인 그 후 단계, 마지막 단계일 수도 있고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제 이렇게 대출을 해주었다가 나중에 이 기업체가 뭐 영업이나 비즈니스 상황이 네. 뭐 제대로 되지 않아서 네. 만약에 파산이나 부도가 나거나 그럼 큰일이네요. 뭐 이런 경우가 이제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이런 경우가 사실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만 이런 경우가 일어나는 게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이 일을 은행에서는 사후 관리라고 하는 이 표현을 많이 쓰는데 네. 그 이 사후 관리라고 하면 본점 차원에서 사후 관리를 담당할 수도 있고 지점 차원에서 네. 사후 관리를 담당할 수도 있는데 그 이제 부도가 나거나 그러면 이제 그동안 그 받아놓았던 담보물을 처분을 해가지고 네. 그 대출을 상환을 시키거나 네. 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렇게 상환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대출이 금액이 더 남아있을 때. 커서 네. 그 은행이 일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네.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 뭐 은행의 뭐 연체율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뭐 손실률, 상각률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기업금융 거래를 하다가 뭐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 사후 관리 과정에서 네. 이 은행의 손실을 처리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 생기는데 이런 과정도 은행에서 이제 그 이것도 역시 RM의 역량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그 상각률이라든가 상각 금액이라든가 대출 손실률을 네. 미니마이저 다 시킬 수 따져봐서, 있는 네. 그래서 가장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역량 이것도 그 처음부터 이제 그 네고시에이션하는 과정에서 또 중간에 계속 관리하는 컨트롤하는 그 RM들의 역량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부도가 난 후의 상황은 보통은 이제 본점 차원에서 다 그 본점의 전문가들이 있어서 네. 그 여신 관리를 하는 사후 관리를 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서 거기는 이제 법정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 뭐 법과 관련된 뭐 문제도 많고 그래서 네. 그 전문가들에게 이제 그 이관을 보내서 본점 차원에서 많이 그 이 여신 사후 관리를 많이 하는 그런 게 지금 시중은행들의 관행입니다. 그렇군요. 이 은행 채용이 지금 한창이잖아요, 쌤. 그런데 예. 이 은행 직무 중에서 기업 금융 분야에 지원하는 취준생들에게 좀 한마디 해주실 게 있을까요? 예. 그 지금도 그 은행 취준생 분들의 자소서나 그런 걸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본단 말이죠. 근데 그냥 막연하게 기업금융 하고 싶다 뭐 이런 표현도 참 좋은데 네. 그 여러분들이 기업금융을 하면 어떤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어떤 식으로 역량을 쌓아가야 될 건지 그 자소서 적는 난들이 있을 겁니다. 네. 입사 후 성장해 나가고 싶은 뭐 계획이나 포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조금 더 여러분들이 발로 뛰는 노력을 하면서 네. 그 뭐 거래처를 어떻게 만나겠다. 뭐 한 달에 한 번씩은 식사를 구체적으로 좀 해보겠다. 자세하는 게 좋을 예, 거예요. 이런 자소서를 좀 적어보시고 네. 좀 자소서 적는데 그냥 공부만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네. 발로 뛰면서 거래처와 같이 호흡을 하고 어. 같이 생활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좀 자소서를 적고 면접도 그런 식으로 고민을 좀 해서 면접을 좀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뱅쌤 오늘도 귀한 정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이멘토의 류수한 취업연구소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